KF-21 전투기 80대 구매 계약, UAE 대통령에 이어 협상단 비밀리. KF-21 전투기 라팔보다 뛰어나. KF-21 전투기가 중동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아랍에미리트, UAE와의 80대 구매 계약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UAE 대통령이 KF-21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인 데 이어 양국 간 협상단이 비밀리에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공개되면서 글로벌 방산업계는 한국의 KF-21, 이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넘어서는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UAE는 기존의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를 운용하며 공군 전력을 강화해왔지만 KF-21의 첨단 기술력과 경제성이 더 뛰어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F-21은 최신 AESA 레이더와 강력한 전자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스텔스 성능이 강화된 기체 설계와 뛰어난 무장 탑재 능력을 자랑한다. 특히 유지비와 운영 비용이 라팔보다 낮아 장기적인 운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점이 UAE 측의 관심을 끄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KF-21의 가격 경쟁력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라팔 전투기의 도입 비용은 대당 약 1억 달러 이상이지만 KF-21은 이보다 낮은 가격에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UAE는 최첨단 전투기를 확보하면서도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KF-21E에 완벽히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과 UAE 간의 방산 협력이 강화되면서 KF-21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한국 방산 역사상 가장 큰 전투기 수출 계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UAE 외에도 중동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계약이 성사될 경우 추가적인 수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강대국들이 독점하던 전투기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KF-21은 향후 스텔스 기능이 더욱 강화된 개량형 모델로 발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F-35와 같은 최신 스텔스 전투기와도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UAE와의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된다면 한국 방산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F-21의 성공적인 수출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전투기 제조국으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입증하게 될 것이며 이는 향후 추가적인 방산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 KF-21 이 중동 하늘을 누비는 날이 머지않았으며 이는 한국의 방산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올해 안에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첫 수출 계약 성사를 전망하고 있다. 대상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UAE,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페루 등이 거론된다. 전투기의 경우 편대 비행을 위해 초기 계약 대수가 10대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1조 원대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베트남의 K9 자주포 20에서 30문을 수출하는 계약을 앞두고 있다. 계약 규모는 3억 달러, 4,300억 원로 추산된다. 계약이 성사되면 국산 무기가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첫 사례가 된다. K9 자주포가 동남아시아에 수출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K방산 이 연초부터 활기를 띠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방산 수출액을 240억 달러, 34조 5,600억 원로 전망했다. 지난해 목표치 200억 달러, 28조 8천억 원보다 20% 증가한 숫자다. 방산 4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AILIG 넥스원 위 지난해 영업이익은 총 2조 3,013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이를 상회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산 무기의 수출 기대감이 커지는 데 대해 업계에서는 K방산의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과
신뢰도 높은 후속 운영 지원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5년 시작된 한국형 전투기 KF-X 체계 개발 사업으로 탄생한 KF-21은 지난해 6월 초도 물량 20대를 시작으로 양산을 시작했다. 부분적인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로 프랑스 라팔, 유럽연합 EU, 위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 신규 기체지만 대당 1,500억 원이 넘는 경쟁 기종보다 저렴한 1,000억 원대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 프랑스는 지난해 8월 보도에서 KF-21 이 전통 강호인 유럽 항공업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KAI 관계자는 경쟁 기종 대비 가성비가 높아 다양한 국가에서 KF-21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올해 안에는 구체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성능도 K방산 수출 호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KAI는 올해 상반기 필리핀과 다목적 전투기 FA-50 추가 공급 계약을 맺는다. 12대로 수출 규모는 1조 원에 달한다. 이미 필리핀은 2014년 FA-50 개량형인 FA-50PH 12대를 도입했다. FA-50은 2022년 폴란드에 48대, 2023년 말레이시아에 18대 수출되는 등 올해 1월 기준 누적 수출 대수 138대로 각국에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베트남에 수출되는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52%에 달하는 스테디셀러다. 2022년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를 수출한 현대로템은 올해 추가로 820대를 공급하는 70억 달러, 10조 원 규모 계약을 추진 중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1호 영업사원을 표방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점은 K방산의 위기 요인으로 지목된다. 익명을 원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방산부문은 국가 수반이 나서서 활로를 뚫고 사실상 보증을 서야 수출길이 열리는데 현재는 그 기능이 멈춘 상황이라. 며 공들여 추진했던 수출 계약권의 성과가 현재 나오고 있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K방산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한 스웨덴은 최근 독일제 레오파르트 EA8 전차 44대를 도입하는 2조 원대 계약을 맺었다. 나토 국가 진출을 꾀하던 K2 전차는 경쟁에 참여하지 못했다. 지난달 초 스웨덴 총리가 한국의 계엄 사태로 방한을 취소하면서 국내 방산업계의 실망감이 컸다. 김기원 대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 국가의 무기 수요가 늘었지만 한국은 정치적 리스크 탓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이 K방산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방산부문 자유무역협정 격인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RDPA 체결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산업계는 미국 국방조달 시장에 진출할 기회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장상국 조선대 군사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전 세계 각국이 자체 무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점은 K방산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2. 윤석열 내란 수사는 아직 현재 진행형 체포조비상입법 기구 등 보강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란 수사는 2라운드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 실행의 핵심 역할을 한 군사령관들이 모두 기소된 만큼 향후 수사기관의 칼끝은 내란의 실무자급 가담자들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체포조 운용이나 비상입법기구 설치 시도 등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뒤 곧바로 계엄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검찰은 우선 계엄에 참여한 군 실무자급 지휘관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공수부대 지휘관들과 부정선거 수사 목적으로 꾸려진 별동수사단 제2수사단에 참여할 예정이던 군 간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별임무단장과 이상현 특전사 1 공수특전여단장은 각 부대의 무장병력을 국회의사당으로, 김정근 성공수여단장, 안무성 구공수여단장은 병력을 중앙선관위 청사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931 육군 제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 TF팀장, 수사단 산하 23부장에 내정된 김봉규 정성욱 국군정보사령부 대령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이 지난 15일 수사단 1부장 김용군 전 육군 헌병대장을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먼저 기소한 만큼 비슷한 역할을 한 간부급 지휘관들 역시 조만간 추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은 윗선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현장 지휘관들의 경우 어느 선까지 기소할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조 운용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도 체포조 인력 지원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여기엔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주요 경찰 간부들이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다. 검찰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난 2차례 탄핵 심판에서 변론한 내용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고 선포문을 국무위원들에게 배포했고,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은 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다투는 형사재판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검찰은 이에 대응해 국무위원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는 제외하고 내란 수괴 혐의만 적용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및 주요 군사령관들은 모두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한 채 관련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